모든 기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3년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료를 가서 받았더니 신경정신 클리닉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다양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내는 갑상선 질환. 하지만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다. 한 대학병원에서 5천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된 사람이 남자 6.3%, 여자는 16.1%나 됐다. 비록 환자가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 일명 TSH라고 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어느 선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제가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뇌의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고 뇌하수체는 갑상선에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치보다 많다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라는 신호로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을 채취하셔가지고 혈액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어 찾아내기 힘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 취재진은 검사 희망자인 1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검사했다. 평소 피곤함을 느끼긴 하지만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는 검사 참가자들. 그러나 혈액 검사 결과 한 명의 여성에게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견됐다. 이분이 20대 가임 연령기에 있는 젊은 여자분이고 해서 임신을 기획하고 있거나 혹시 임신 중인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외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얼굴이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탈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 연골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얼굴이 마르고 눈이 돌출하며 마찬가지로 갑상 연골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모의 변화보다도 더 확실한 증상들도 인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식욕의 변화인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식욕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식욕이 떨어지는데도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더위를 참지 못하는 반면 기능 저하증은 부쩍 추위를 타게 됩니다. 배변도 상반되는데 항진증은 배변 횟수가 증가하지만 저하증은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항진증은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저하증은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은 대체로 상반된 증상을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는데요. 바로 매우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갑상선 질환.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생후 일주일도 안 된 아이들이 모여있는 신생아실. 이곳에서 신생아들은 생후 3일에서 15일 사이에 총 48가지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받는다. 그중에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검사도 있다. 갑상선 호르몬 기능을 점검해서 치료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갑상선 호르몬은 아이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성장과 발달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호르몬으로서 이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 심각하게 지능 저하가 발생하고 발육이 늦어서 뒤집기, 앉기, 서기, 일어서기, 걸음마도 다 늦게 됩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가 지능 저하입니다. 사실 갑상선 호르몬은 아이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태아기의 두뇌 발달과 출산 과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미수가 104명을 검사한 결과 미수가 4명 중 1명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특히 30에서 32주, 28에서 30주, 26에서 28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들의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보면 일찍 태어날수록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더 낮고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모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경우에 태아의 신경 발달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미숙아들의 경미한 갑상선 기능 저하도 향후 어린이들의 신경 발달이나 예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30cm의 작은 키에 마치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오홍택 씨. 그러나 얼굴에 패인 주름이 말해주듯 오홍택 씨의 나이는 벌써 56이다. 홍택 씨는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 어릴 때부터 황달 등의 이상 징후들이 있었지만 당시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갑상선 이상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 그 병원을 또 가서 가야 주사 맞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감기라 하다 뭐 치했다 하다 뭐 그 얘기만 되풀이해야 돼. 그러고 그냥 한 5, 6년을 거기서 한 5년 이제 그렇게 병원에만 다니고 그렇게 했죠.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은 뼈의 성장과 뇌신경계 발달을 방해해 지능 저하와 언어 장애, 행동 장애 등의 후유증을 낳았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지? 이름. 홍태가 네 이름이 뭐요? 객. 아, 네 이름이 뭐요? 객. 나이는 몇 살이에요? 나이? 너 몇 살 먹었어? 아니, 그거 해야지 병 낫거죠. 몇 살 먹었어? 몇 살 먹었어? 예, 옆집에는 이제 딸을 낳고 저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걔는 이제 자꾸 이제 엎칠 때 엎치고 길 때 기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걸 못하고만 이렇게 들어놓고 고개를 못해서 고개를 가는 돌진해서 따로 쓰는데 얘는 고개도 이렇게 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개도 못 들었거든. 홍택 씨가 처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것은 6개월 전. 심각한 변비 때문에 큰 병원을 찾으면서다. 당시 홍택 씨는 3주 이상 계속된 변비와 복부 팽창으로 누울 수조차 없어 서서 잠을 잤다. 또 신체 기관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심막에 물이 차고 폐동맥 고혈압이 생겨 호흡곤란 증세까지 보였다. 처음에 제가 뵀을 때는 얼굴도 많이 붓고 그러셨는데 지금 얼굴도 아주 잘생기셨어요. 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숨소리도 아주 깨끗하시고 뭐 심장 소리도 좋고 아주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하면서 부었던 심장의 크기가 돌아오고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정상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 그 신생아 시기에 즉시 발견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용해서 부족한 갑상선 호르몬 양만큼만 보충해주게 된다면 정상적인 지능과 신체 조건을 가진 건강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현재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지능이 발달이 되고 또 신체 조건이 더 이렇게 정상처럼 커질 수는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아이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의 신진대사가 필요할 때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갑상선 호르몬이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심장, 소화기관의 운동, 체온 유지 등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런 대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장도 제대로 할 수 있다. 영유아기에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뼈와 중추신경계 발육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갑상선 호르몬의 불균형은 성장뿐 아니라 혈관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얼마 전 협심증으로 심장 수술을 받은 서정석 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가슴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증상이 계속됐다. 결국 다시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문제는 뜻밖의 부분에서 나타났다.